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대로 만들어낼까 감탄하게 만드는 퀸의 히트곡들 중에서도 프레디 머큐리의 작품이 많다. 퀸 결성 때부터 브라이언 메이와 더불어 많은 곡을 작곡했다. 보헤미안 랩소디, Don't Stop Me Now,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We Are The Champions, Somebody to Love, Killer Queen, I Was Born to Love You 등 수많은 대표곡들이 프레디의 작품이다. 이 노래들은 현재 한국에서도 아직까지 광고음악이나 예능 프로그램 배경음악으로도 쓰이고 있다. 노래 제목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한 음악 최소 한두 곡은 알고 있을 정도이다. 프레디 머큐리는 역사상 최고의 재능을 가진 록스타로 대중음악사에 영원히 남을 레전드로 평가받는다. 화라산에 비유될 만큼 폭발적인 가창력의 소유자이며 록음악 역사상 최고의 로컬리스트 중 한 명이다. 당연히 네로라 하는 재능의 소유자들이 즐비한 록음악사에는 프레디보다 강렬한 고음을 자랑하는 보컬도 있고 특정 스타일의 노래에서는 프레디를 능가하는 소화력을 지닌 보컬도 있다. 하지만 프레디 머큐리처럼 다양한 장르의 감성을 록의 영역 안으로 끌고 들어와 자연스럽게 소화해낸 보컬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퀸의 음악이 당대 전문가들에게 슈퍼마켓 음악이라고 폄하당한 것도 역설적으로 이런 다양함에 있다. 이토록 폭넓은 퀸의 음악 세계를 이음매나 빈틈없이 완전 무결한 형태로 표현해낸 프레디 머큐리의 다채로운 보컬은 그야말로 불세출의 경지였다. 보컬로서 역량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20대 초의 대학 시절부터였다. 단 그때는 천하의 프레디 머큐리도 실력이 다듬어지기 전이라 목소리 기복이 심하고 다소 거친 면을 보였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무척이나 예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다고 한다. 그 뒤로 엄청난 연습을 했는지 퀸이 결성될 쯤에는 테크닉적으로 거의 안정된 보컬이었다. 그는 어릴 적 합창부 시절을 제외하고 누군가에게 정식으로 노래를 배운 적이 없었다. 그래서 보컬 분야에서 누구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다. 가끔 맑은 가성으로 성량이 풍부한 오페라적 창법을 보여주기도 한다. 프레디 머큐리는 말년에 에이즈로 고생하다 죽었다. 1991년 11월 23일 에이즈 감염을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그 다음 날인 11월 24일에 숨을 거두었다. 죽을 무렵엔 앞도 잘 안 보이는 지경이었다고 한다. 그 즈음부터 프레디 머큐리는 급속히 초췌해져 에이즈 감염설이 퍼졌다. 이때 본인은 강력히 부인했는데 멤버들에게도 내 문제가 뭔지 알고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음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 후 나머지 멤버들도 그의 뜻에 따라 더는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음악 작업에만 몰두했다. 멤버들과 주변 사람들은 프레디 머큐리를 보호해주기 위해 누군가 물어보면 에이즈에 걸리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정확히 그가 언제쯤 에이즈에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에이즈 전문가들과 주변 인물들은 1985년 이전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때부터 프레디가 몸에 이상을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고 공연 후에는 엄청 지쳐버리는 등 많이 힘들어했다고 한다. 처음 에이즈를 선고받은 프레디는 충격의 눈물까지 보였다고 한다. 프레디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Who Wants to Live Forever에서 당시 상황을 재현했는데 무척이나 싱크로율 높은 재현 배우가 에이즈 감염을 선고받았을 때 당시 프레디의 혼란스럽고 절망스러운 모습을 아주 잘 표현했다. 프레디가 병에 걸리면서 1986년 퀸은 라이브 활동을 중단하게 된다. 프레디는 매직 투어 이후로 병색이 짙어졌으나 1988년까지 솔로곡으로 라이브를 계속했다. 병색이 짙어졌음에도 프레디는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약을 먹어가며 악착같이 버텨내고 몸이 잠깐 좋아지면 그때 다시 작곡하고 노래하기를 반복했다. 프레디의 생전 마지막 퀸 정규 앨범인 이뉴엔도는 프레디가 언제쯤 스튜디오에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멤버들에게 연락하면 나머지 세 멤버들이 데모 버전을 미리 만들어 놓고 프레디는 컨디션이 좋을 때 스튜디오에 와서 보컬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앨범을 만들었다. 생전 마지막 싱글인 The Show Must To On은 음이 너무 높아서 다들 프레디가 이 곡을 부를 수 있을지 걱정했다고 하는데 프레디는 I Will Fucking Do It Darling 이라고 내뱉은 후 투병 중임에도 독한 보드카를 쭉 들이키더니 음이탈 없이 한 번에 녹음을 마쳤다고 한다. 그렇게 프레디는 건강이 허락할 수 있을 때까지 음악 작업을 했고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퀸의 80년대 후반 뮤직비디오를 보면 시간이 지날 때마다 프레디가 점점 병색이 완연해지고 초췌해지는 게 보인다. 프레디는 죽기 직전 그나마 몸이 괜찮았을 때 그림을 상당수 그렸다. 저택에 틀어박혀 에이즈로 고통받고 있을 때 텔레비전에서 무슨 그림이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뉴스가 나오자 프레디는 내가 해도 저 정도보단 잘하겠네 라며 그 자리에서 그림을 몇 점 그렸다. 그 이후에도 디자인을 공부했던 대학 시절 경험을 살려 그림을 몇 점 더 그렸고 프레디는 자주 섞인 목소리로 애인인 짐 허튼에게 이거 내가 죽고 나면 아주 비싸게 팔릴 거야 라고 농담처럼 말했다고 한다. 독실한 조로아스터교 신자였던 프레디의 부모님은 그를 조장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현대 문명의 조장이라는 풍습은 거부감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고 프레디 또한 종교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세속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디콘 메이 등 퀸 멤버들과 지인들이 강력하게 반대했다. 결국 프레디는 화장되었고 쟤는 대중이 알지 못하는 곳에 뿌려져 무덤은 없다고 알려졌었다. 하지만 지난 2013년 영국 언론들에 의해 프레디의 묘지로 추정되는 묘비가 런던 켄살 그린 묘지에서 발견되었다. 이 묘비에는 프레디 머큐리가 아닌 프레디의 본명 파로크 불사라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며 프레디의 출생연도와 사망연도가 똑같이 기재되었다. 프레디의 최후에 대해 알고 있는 연인 메리 오스틴과 퀸
퀸 멤버들은 이 묘지가 발견된 뒤 지니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지만 대다수 팬은 유년기를 제외하고 프레디가 평생 살았던 런던이 프레디의 마지막 안식처가 맞을 것이라 결론을 내리며 추모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 묘비가 밝혀지며 팬들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자 묘비 안의 유골이 사라졌다는 등의 말이 나왔고 MBC 서프라이즈를 통해서도 다뤄진 바 있다. 해당 소식이 다뤄진 일주일 뒤에 프레디의 묘를 보기 위해 해당 묘지를 방문한 블로거의 후기가 있는데 묘지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그 묘비는 프레디의 묘가 맞으며 근 20년간 안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프레디의 가족들이 무덤이 알려지길 원치 않아 묘비의 글도 불어로 새긴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묘비의 존재가 알려지고 언론과 팬들에 의해 묘지에서 소송도 빚어졌고 프레디의 가족들이 유골 도난을 두려워해 무덤을 옮겼다고 한다. 관리인의 말에 의하면 프레디의 개인 유골만이 아니라 가족들의 유골도 함께 안치된 가족 무덤에 가까워서 더욱 민감해했다고 한다. 서프라이즈에서는 메리 오스틴이 프레디를 독차지하기 위해 유골을 옮겼다는 주장이 있지만 관리인의 말대로라면 쏠리는 관심을 원치 않았던 프레디의 가족이 이장한 듯 보인다. 프레디 머큐리는 젊은 시절 엄청난 미성이었다가 나이가 들자 창법을 바꾸어 그 특성을 많이 잃었다. 성대질환이 생기고 담배를 피워 피치가 조금 떨어지고 음색이 변한 것도 있지만 창법에 변화가 생긴 것이 가장 큰 변화의 이유였다. 주로 연대별로 그 차이가 드러나는데 70년대 보컬은 벨팅 창법을 주로 사용했지만 80년대 들어서 탁성을 주로 썼다. 사실 프레디 머큐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나 목소리는 다수가 1980년대 스타일이다. 초창기 앨범 퀸 1집을 들어보면 멜로디가 재미없어도 프레디의 미성 덕분에 들어볼 만한 곡이 몇 곡 있을 정도이다. 미성이던 시절에는 굉장히 중성적인 미성이었다. 남성과 여성의 목소리가 혼재된 듯한 당시 미성의 목소리는 지금도 놀라움의 대상이다. 그러다 후에는 지속적인 흡연으로 목소리가 두터워지기 시작했고 점점 목 상태가 안 좋아졌다. 가성이든 탁성이든 되는 대로 뽑아내는 스타일이 되었다. 그런데도 점점 변화된 목소리에 적응된 프레디는 컨디션이 좋았던 날에는 두터워진 목소리로 고음을 지르는데 전성기만큼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오히려 그 두터운 고음이 전성기 고음보다 매력있다고 느껴질 정도였다. 그러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1970년대 창법으로 돌아갔는데 더 가볍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돌아갔다. 퀸에서 리드보컬 외에 피아니스트로도 활약했는데 정확한 리듬감이 그의 연주 특징이다. 브라이언 메이는 프레디 머큐리가 작곡 후 녹음을 할 때 피아노 연주를 처음 깔고 시작하는데 메트로놈 없이 마음대로 녹음을 해도 박자가 한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해서 드러머가 피아노를 치는 듯 했다고 한다. 건반 악기로 신디사이저를 주로 활용하는 락밴드에서 그랜드 피아노는 그다지 흔한 물건은 아니었지만 프레디는 그랜드 피아노의 사운드를 선호했다. 한편 머큐리 본인은 자신의 연주 실력을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그 때문에 80년대 들어서부터는 본인이 직접 연주하는 대신 프레드 멘델, 마이크 모란과 같은 세션 뮤지션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프레디 머큐리는 게이나 양성애자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정확히 밝힌 적은 없다. 다수의 팬이나 언론들은 그의 연애 경력을 보아 그냥 양성애자라고 보고 있다. 프레디 머큐리는 대학의 명물이었고 그의 성적 지향을 친구들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 잔지바르에서 태어난 특이한 인종의 그는 화려한 옷과 장신구를 걸치고 다니며 달링 같은 말들을 남자들에게도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녔다. 언론이나 외부에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개인사를 밝히는 걸 극도로 꺼렸다. 죽을 때까지 부모님에게도 자신의 성적 지향을 말하지 않았다. 비운의 천재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의 삶 속에 음악으로 남아 영혼을 울려줄 그의 목소리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